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중심으로 투자의 한 방을 날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마켓트리거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일주일 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FOMC가 일단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베이비 스텝으로 결국 결정이 났고 뭐 시장은 뭐 한숨을 좀 돌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25bp 인상은 했던 것 같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동결이나 인하의 과정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어떤 크래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자회견 당시에도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거는 일단은 금융 안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긴 했거든요. 예. 이미 뭐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연준이라든지 재무부 또는 미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예금 보장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금융 안정을 도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25bp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실제 한 3, 4주 사이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어요. 지금 위에 이거는 지금 미국 연방기금 금리, 미국 기준금리의 선물시장에서의 추이를 전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가 3월 8일자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가 지난 금요일자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급격하게 큰 그러네요. 변화를 겪고 있었죠. 예. 3월 8일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까지 이제 마친 시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시만 하더라도 올해 연내 고점이 대략 한 5.7% 내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SVB라든지 뭐 시그니처 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 사태들이 터지고 네. 뭐 유럽 쪽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연내까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최소 25bp씩 한 3번 내지 한 4번까지 지금 금리 인하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3주 사이에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 맞습니다. 같을 정도로 금리의 예상치가 많이 벌어져 있는 국면인데요. 정말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생각도 못 하다가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도 좀 느껴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근데 이 은행 리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상황인가요? 자, 일단 이제 25bp 인상을 하긴 했는데 네네. 이제 여기에서 파급되는 영향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SVB라든지 시그니처 은행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은행 사태는 뭐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라든지 뭐 재무부, 연준과 같은 이런 금융 당국들이 협력을 해서 아무튼 초기에 위험이 커지는 거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방어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라고 예. 하는 부분은 되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한번 주가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뭐 최근에 뭐 앞서 말씀드린 SVB나 뭐 시그니처 이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든지, 그쵸. 네, 뭐 이런 쪽은 이미 JP 모건이나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를 예금을 예치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연초 이후에 주가가 거의 뭐 9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연초 이후에 30% 내지 40% 정도의 주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들 지역은행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거든요. 네. 미국의 이제 지역은행 ETF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연초 이후에 거의 한 25%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태가 좀 봉합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 여진이라든지 여운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중소 지역은행들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여진이 실제 예금 인출 사태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앞서 이제 25bp, 기준금리 25bp 인상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소지역은행들에서의 예금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익에서 고수익으로 계속해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 머니무브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소 지역은행들에서는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여기에다가 단기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예금 유출입과 관련한 데이터는 미국 연준에서 대략 일주일 단위로 매주 수요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실시간 좀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또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지표 중에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무브 지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미국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지수인데 이 지표가 지금 거의 한 30년 내에 어느 정도의 그 허들 레벨이 한 1.6 정도 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선을 넘었을 때가 한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예. 이것도 지난 2월 말 데이터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3월 달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지를 그러네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말인 즉슨 지금 빅스 지수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빅스 지수의 변동성도 좀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니무브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들을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짚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어찌됐건 지금 그동안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뭐냐면 그동안 미국 경제가 정말 견고하고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도의 경제 수준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기준금리 인상도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일부 중소지역은행들에서 크래시, 즉 균열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번 기자회견,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현재 은행들의 신용 여건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가계와 기업에, 즉 경제 주체잖아요. 가계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걸 지금 나타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중소지역은행들의 어떤 그 대출 기준 여건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은행들의 문턱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보시다시피 기준금리가 작년부터 시작되는 시점부터 은행들은 계속해서 대출 기준을 강화해 오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 자금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게 재정을 위해서든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뭐 경제 주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제 주체들의 은행을 가는 그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 한계가 이제 스스로 또 한번 폭발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예. 지표를 좀 볼 수 있는 게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렇군요. 가장 지금 높게 대출 기준 강화된 섹터가 상업용 부동산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기업 쪽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은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향후 시장 트렌드를 좀 보실 때, 향후 시장 움직임을 보실 때 이 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이 또 어떻게 보면 중소지역은행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연준에서 매주 수요일 날 발표하는 데이터인데 미국 상업은행의 항목별 대출 부분을 좀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형은행보다 중소형은행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주택시장, 즉 모기시장은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 이런 게 대부분일 텐데 최근에 사무실 공시률이 매우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작년 대비했을 때 대략 한 300bp에서 400bp 이상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융자하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에 대한 증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연쇄적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소지역은행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앞서 소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미국 경제 GDP의 한 50%를 차지하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한 50, 6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연초 이후부터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빅테크 중심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들었을 텐데 그쵸. 생각보다 지금 미국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꺾이지 않고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고용시장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아직까지 그 낙수 효과가 소기업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어지는 과정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팔로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중소기업들의 향후 채용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점차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우측 그래프가 좀 역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은 채용 계획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채용 계획 간의 상관관계가 여기 상관관계를 좀 보였다는 점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초 외에 주요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그나마 견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중소형주 대표적인 러셀 2000이라든지 또는 러셀 3000 지수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수의 움직임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결론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네네.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 정도에 예상을 했던 게 이게 좀 더 시차가 좀 당겨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채권 중에서도 좀 단기 국채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ETF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부담이 있는 구간이군요. 저는 SVB가 새 주인을 찾아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는 게 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